먼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였고 엔자이나로 내원하였고 디퓨즈한 LAD 디지즈에 이제 멀티플하기에 아주 성공적인 그런 스텐 임플란테이션으로 PCR을 시행했고요. 10년 뒤에 이제 환자가 넌스테미로 내원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스텐 스롬보시스로 인한 그 토탈 오클루전 소견을 보이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큐트 MI 상황에서 스텐 스롬보시스는 의외로 굉장히 프레블런트한 그런 이벤트가 되는데요. 스텐이 지금 이제 많은 어드밴스먼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너레이션이 발전이 됐지만 여전히 이 스텐 스롬보시스와 같은 이벤트는 그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 스텐 스롬보시스의 어떤 메인 메커니즘은 주로는 스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코즈들이 많고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스텐 스트럿이 언커버된 경우, 스텐 마로 포지션, 그리고 니어 에스테로스클레로틱 플렉, 그리고 언더 익스펜전, 이렇게 4가지가 대부분은 스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MI가 실제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스텐 임플란테이션이 아이디어란 그런 인바이러먼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스롬보스가 많은 그런 리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메러 포지션과 언더 익스펜전이 흔하게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힐링이 딜레이되고 인플라메이션이 되면서 필요하게 우리가 필수 불가결하게 뎁트를 조금 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블리딩 이벤트가 증가하게 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텐과 관련된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얼터너티브로 우리가 DCB 트리트먼트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굵직한 그런 4개의 드노버 스몰 베슬 디지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라이얼을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봤더니 메이스를 비롯해서 TLR, 스롬보시스와 같은 그런 이벤트들에 있어서 DCB가 DES에 비해서 수피리어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코리안 데이터인데 5년 롱텀 팔로우업을 해봤을 경우에 비교적 큰 혈관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DES에 비해서 이런 이벤트들에 있어서 DCB 그룹이 수피리어한 아웃컴을 보여주었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MI 상황에서는 어떨까? 사실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2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넌스테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펩카드 트라이얼이 있었고요. 라지베스를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DCB 군과 스텐을 BMS 혹은 DES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더니 TLF와 메이스에 있어서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적어도 넌스테미 환자에 있어서도 DES에 비해서 DCB 그룹이 넌인피리어한 그런 아웃컴을 보여주었다는 조금 데이터인데 N수가 조금 적긴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미로 레블레이션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피지올로직 데이터를 이용해서 FFR로 아웃컴을 보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DCB와 DES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디퍼런스를 보이지 않았다는 또 그러한 조금 프로미싱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샘플 사이즈가 아직은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셀렉티드한 리전에 했다는 것이 조금 리미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앞서서 강동원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DCB 베이스드 BCI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코로너리 리전에서 그 프리벌론을 열심히 하고 그 엔지오그래픽 아웃컴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DCB,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ES를 적용하는 이 DCB 베이스드 PCI라는 개념이 지금 최근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MI 데이터는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리안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DES만을 사용한 다른 그 PTRG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컴페어해서 이 2년 동안의 아웃컴을 어큐트 MI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환자는 DCB 그룹은 318명이었고요. 프로펜시티 매칭을 1대2로 해서 PTRG DES 그룹 636명과 2년간의 메이스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MI 상황에서 스롬보스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터의 디스크리션에 의해서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시행하고 마찬가지로 열심히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엔지오그래피 결과에 따라서 DCB를 시행을 하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ES를 어플리케이션 했고 스롬보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이코프로틴 2B3A 이니비터를 임플로이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저희가 프로펜시티 매칭을 했기 때문에 유의한 어떤 클리니컬의 캐릭터리스틱스에 있어서 디퍼런스는 없었고요. 프로시저럴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여기 DCB 그룹과 DES 그룹에서 일단 DES에 사용된 그 넘버가 차이가 납니다. DES가 훨씬 더 지금 1.8 정도로 조금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DES 랭스도 차이 있게 DCB 그룹에 비해서 DES 그룹이 랭스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스몰 DES 2.5mm 다이어미터 이하의 작은 DES를 쓴 어떤 퍼센테이지도 보면 DES 온리 그룹이 DCB 그룹에 비해서 많은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아웃컴을 보면 토탈 파퓰레이션 프로펜시티 매칭한 그룹에 있어서 모두 다 DCB 그룹이 DES 그룹에 비해서 수피리어한 그런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고요. TBR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펜시티 매칭한 그룹 토탈 파퓰레이션 모두 DCB 베이스드 PCI 그룹에서 DES 온리 그룹에 비해서 수피리어한 그런 아웃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아웃컴도 보았을 때 특히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어널리시스의 어떤 메서드를 다양하게 멀티베리어블 프로펜시티 IPTW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DCB 그룹에서 수피리어한 그런 아웃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프리딕터로 저희가 따로 보았을 때도 다른 파라미터와 함께 DCB 베이스드 PCI가 메이스와 TVR의 결정적인 그런 인디펜던트 프리딕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DS가 이런 어큐트 MI 상황에서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이슈로 말씀드리는 어떤 스탠 스롬보시스나 ISR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DCB 트리트먼트가 또 하나의 어떤 얼터너티브 트리트먼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물론 뭐 RCT나 여러 대규모의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또 추후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데이터가 나오면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의 이제 컨클루전은 드노보 어큐트 MI에 있어서 이러한 DCB 베이스드 PCI가 적어도 DES 온리 PCI에 비해서 넌 인피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처럼 수피리어한 아웃컴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잭 아시아에 저희 세컨 아시아 퍼시픽 DCB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어큐트 MI 환자에서의 어떤 이 DCB 프로토콜을 보면 일단 스롬보스 버든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노 플로우 리미팅 다이섹션과 레지디얼 스테노시스가 30% 이하 그리고 스롬보스 벌든이 적다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면 DCB 트리트먼트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DES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환자 어큐트 MI에서 모두 다 이런 DCB 트리트먼트를 적용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캔디데이시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리전 프레퍼레이션 좋은 경우 그리고 스몰 베슬인 MI 환자들 그리고 하이 블리딩 리스크 그리고 리전이 짧은 경우 뭐 이거는 또 조금 약간 컨트로버셜할 것 같습니다. 칼시파이드 리전이지만 어제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뭔가 이런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적절히 했고 플로우를 얻는다 그러면 그런 리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커먼하게는 넌 칼시파이드 리전 같은 어큐트 MI 환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낫 스토블한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잘 제거가 안 됐다든지 스롬보스 벌든이 많은 경우 디스탈 플로우가 좋지 않은 경우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그런 DES 트리트먼트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시를 해봅니다. 테이크홈 메시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큐트 MI의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 스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얼터너티브한 트리트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 골자가 되겠고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어떤 RCT나 뭐 라지 스케일드 데이터가 있다면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